안녕하세요. 찰리포트의 찰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노출 사진 촬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노출을 촬영하려면 ND 필터는 필수인데 ND 필터 중에서도 저는 BA 사각 필터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 ND 필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엑소스카이 B웨이 필터이죠. 저는 S1 100B 세트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 B 세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세트만 가지면은 뭐 장노출 촬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아답터 링이 82mm가 있고 77mm, 72mm 요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렌즈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착한 상태고요. 필터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S1 홀더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링을 먼저 렌즈에다가 장착을 하고요. 이걸 돌려서 끼우면 되죠. 그리고 요거 S1 홀더를 장착을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에는 여기 CPL 필터를 껴가지고 여기 기어 방식으로 다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는 두 장을 더 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여기에 안쪽에 첫 번째 필터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이너라고. 요건 제일 안쪽에 여기 홀더에다가 살짝 걸쳐 놓고 요거 누르기만 하면 쏙 안으로 들어가는데 추락 방지가 돼 있어 가지고 아래로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CPL 필터를 끼게 되고요. 두 번째 필터에는 ND 필터를 장착을 하는데 여기다가 두 번째에다가 살짝 걸쳐 놓고 미들 버튼 있죠. 두 번째 버튼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이제 바깥쪽인데 거기다가 홈에다가 살짝 걸쳐 놓고 세 번째 필터 버튼 아우터, 여기 아우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촬영할 때는요, 엄청 추운 날씨라 손이 곱아가지고 이렇게 잘 작동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지금 잘 장착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장착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CPL을 끼고 아니면은 제일 안쪽에 그라데이션 필터를 껴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각 필터는 비네팅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 장착하기가 너무 편리해서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거를 끼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거까지 다 꼈네요. 세 번째까지 다 낀 상태로다가, 그렇게 이제 장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장노출 사진은 이 갯골 사진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배 같은 것들도 그 폐성 같은 것들도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폭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폭포 같은 것들도 다 ND 필터를 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장노출 사진은 무수하게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D 필터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지금 요게 어제 상황인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죠. 그래서 얼음이 얼어 있어서 이게 촬영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 사진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폭포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름 흘러가는 동적 느낌 있죠. 이런 것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구름이 진짜 예쁘게 흘러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ND 필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게 세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삼각대를 세우고요. 이 삼각대를 먼저 세운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구도나 노출 같은 건 나중에 마치고요. 여기에 렌즈에 맞는 저는 82mm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82mm BA 아답터 링을 먼저 끼우고요. 그리고 S1 홀더를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도를 맞추고 노출을 확인을 합니다. 이번 촬영에는 적정 노출이 F값 11에 셔터 속도는 1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분씩 촬영을 하려고 어플에서 다운받은 어플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BA 필터 ND 시간 계산하는 어플인데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0분의 1초로다가 했고요. ND 3을 꼈습니다. ND 3.0은 10스텝이죠. ND 3.0하고 ND 1.5, 1.5는 5스텝입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더니 셔터 속도는 100분의 1초로 하고요. 5분 20초가 나옵니다. 5분 20초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리모컨이 없으면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거 리모컨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촬영한 결과물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5분 20초씩 이제 여러 장을 촬영을 한 거죠. 이날은 일몰 무렵이기 때문에 해는 이쪽에 있죠. 일몰 무렵이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CPL을 제일 안쪽에다 끼웠습니다. CPL 끼우는 방법은 제일 안쪽에다가 여기가 지금 제일 안쪽 홈에다가 살짝 걸쳐 놓고 안쪽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버튼 이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아래에 추락 방지가 돼 있어 가지고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어를 돌려서 위에가 이제 밝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CPL 필터는 위쪽에가 조금 검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칸에다가 여기 칸이 이제 세 개로 다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칸에는 ND3을 꼈습니다. ND3을 살짝 밀어 놓고 두 번째 필터 버튼 미드를 누르게 되면은 쏙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는 1.5 ND 1.5를 살짝 밀어 놓고 세 번째 버튼 아우터를 눌러주면 쏙 들어갔죠.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카메라 씌우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요. 카메라에서 F값을 11로다가 이제 맞춥니다. 벌브로다가 먼저 돌려야 되겠죠. 벌브로다가 먼저 돌린 상태에서 F값을 11로다가 맞추고요. 그리고 장노출 사진은 빛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버를 씌워야 되고요. 여기 이제 BA에서 구매를 한 거죠. 이렇게 카메라 전체를 다 앞에 렌즈만 말고 다 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까 카메라 리모컨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BA 필터 계산기에서 한 대로다가 5분 20초로다가 하고요. 촬영 간격을 저의 경우는 10초 정도로 합니다. 10초 정도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촬영을 하고 촬영 결과물을 봅니다. 노출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장을 촬영을 하다가 보면 배터리가 떨어질 경우도 있고 그럼 배터리만 바꿔 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초를 간격을 두고 무한대로 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물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첫 번째 촬영인데요.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사진은 버릴 겁니다. 버릴 거지만 이걸 왜 촬영을 했느냐 하면은 한 5분 20초로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장이 이렇게 물이 이거보다 더 넘칠 때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조금 더 한 3장 정도만 더 찍었으면 더 멋있는 사진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을 가지고 합쳤을 때 요런 사진이 나옵니다. 요런 사진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합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제 포토샵에서 열려 있죠. 근데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데 다 얼음이 얼어 있죠. 얼음이 얼어 있는데 여기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는 장로치를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갖다가요.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스크립트가 있죠. 스크립트에서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했습니다. 그럼 찾아보기에서 지금 요게 0667이 첫 번째 장인데 지금 저는 여기서 앞에 몇 장은 버리고 0671부터 여기 0672부터 하겠습니다. 0672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0682 여기가 마지막 장이죠. Shift를 누르고 0682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불러와졌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굉장히 어둡죠. 이렇게 이제 다 불러와졌는데 다 불러와진 상태에서는 첫 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Shift를 누르고 제일 마지막 장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 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서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합니다. 고급 객체로 변환을 했더니 전체가 한 장으로 다 합쳐지면서 여기에 작은 썸네일이 하나가 생겼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서 고급 객체 있죠. 레이어에서 고급 객체에서 스택 모드에서 평균 값을 합니다. 평균 값을 하면은 이 여러 장의 사진들이 합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합쳐졌죠. 이렇게 합쳐졌는데 약간 어둡죠. 이 상태가. 그러면은 조금 보정을 해야 하니까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CR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ACR로 넘어갔는데 이 하늘 지금 기본을 클릭해 보면 전체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니까 노출을 약간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하늘 부분을 조금 어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늘 선택이 있죠. 하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하늘만 다른 색깔로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 노출을 많이는 말고 약간만 요 정도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약간 여기가 이제 저녁 무렵이니까 붉은 색상이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서 이걸 조절해 주면 되는데 약간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돌죠. 그런 다음에 여기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물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희게 해줘야 되니까 흰색 부분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도 조금 올려주고요. 아까 마스크에서 하늘 부분을 조금 내려줬는데도 지금 여기서 올려주게 되니까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물 부분은 하얗게 됐고 여기 뻘 부분은 좀 어둡게 돼야지 좋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잘라내면 좋은데 여기를 잘라내게 되면 여기도 또 같이 잘라지니까 저는 잘라내기를 안 하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레이어 레스토어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 부분을 왼쪽에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다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7을 해서 내용 인식 돼 있죠. 그럼 내용 인식에다 여기를 채워주게 되면은 흰 부분이 안 보이죠. 그럼 컨트롤 D를 해서 해제를 해주고요. 여기 부분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내용 인식 해주면은 좋겠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7, 여기서도 내용 인식, 그리고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물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물이 완전히 넘칠 때까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어둡기 때문에 조금 미리 촬영을 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조금 이제 물을 고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왼쪽에서 브러쉬 있죠.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 불투명도는 한 25 정도로 해줍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고 여기 물 부분, 여기 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전경색이 요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전경색이 바뀌었죠. 그럼 브러쉬를 조금 더 이제 크게 해서 이렇게 이제 칠을 해서 여기도 이제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칠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살짝 칠을 해주고요. 여기 부분은 다시 Alt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더 흰색이니까 여기를 Alt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흰색으로 되겠죠. 이렇게 조금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보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Alt를 누르고 조금 더 이제 크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밖으로 다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를 씌우고 전경색이 검은색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밖으로 나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한 번만 콕 찍어주면은 여기 마스크가 아닌 원본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주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물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해주려고 하면은 스탬프 비집을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해주고요.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레벨을 선택을 합니다. 레벨을 선택을 하고 여기 어두운 부분을 올리게 되면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걸 살짝만 올려주고 밝은 부분을 아래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흰색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해주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요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BA 사각 필터는 참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BA 필터를 꼭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BA 필터는 지금 이렇게 ND64, 500, 1000까지 들어있고 또 그라데이션 필터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트로 다 장만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댑터 링도 3개가 들어있어서 이 3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가방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어깨에다가 메고선 장착을 하게 되면 바닥에다 놓지 않아도 되고 떨어뜨릴 염려도 전혀 없고요. CPL 필터도 있고 그리고 추락 방지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설치를 할 때도 아래로다가 이렇게 떨어질 염려가 없고 완전히 요 구도나 노출 같은 거 초점 같은 거 맞춘 상태에서 여기 걸쳐 놓고 여기에 버튼만 클릭하게 되면 쏙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간편하죠. 2초 내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BA 필터를 많이 구입들 하셔갖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BA 필터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에다가 해놓을 테니까요. 여기 클릭만 하시면은 BA 필터를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